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문규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꼭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세는 좀 명확하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요새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외래 방문했을 때 왜 허리가 아팠냐, 목이 아팠냐 라고 이제 여쭤보다 보면 잘못된 자세가 굉장히 원인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저도 실제로 해봤을 때 제일 아프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안 좋은 자세는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이제 엎드리게 되면 전체적인 밸런스도 무너지는 자세에서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근육이 힘을 줘야 되는데 요걸로 인해서 근육의 손상,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자세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핸드폰 보실 때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많이들 보세요. 요거 목에 정말 안 좋습니다. 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핸드폰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시면 고개가 조금 뒤로 젖혀졌나 싶을 정도로 살짝 들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목이 이렇게 C자형으로 보일 수 있게 된 상태에서 핸드폰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해야 되는 운동이나 자세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환자분마다 남자, 여자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시고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근육량, 가지고 있는 운동 능력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대중적으로 좀 모든 환자분들한테 고루고루 추천드릴 수 있는 운동은 사실 수영입니다. 수영 같은 경우에 이제 물의 부력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관절이나 디스크에 비교적 무리가 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의 저항성을 이기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가장 중요한 코어 운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통증을 느끼는 것 자체가 근육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이기 때문에 평소 때 좀 안 아프실 때 이 근육량을 좀 늘려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길릴 수 있는 측면에서도 수영이 굉장히 좋다. 노년층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이게 퇴행성 변화가 쌓이면서 오게 되는 통증이다 보니까요. 비교적 좀 서서히 강도가 올라가거나 좀 통증 양상이 이제 서서히 오는 경우가 많고요. 오랜 세월 이제 사용을 해온 상태에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좀 많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오는 허리 통증 양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허리 통증이다 하면 이런 지속적으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오는 허리 통증보다는 급성으로 외상 또는 이제 어떤 무리한 자세, 무리한 행동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오는 급성 통증이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의 정도, 강도는 노년층보다 단기간에는 굉장히 셀 수 있습니다. 다만 노년층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제 퇴행성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회복이 되기가 쉽진 않습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근육이 우리가 젊은 분들 아무래도 좀 싱싱하다 표현을 해야 되나? 그래서 아직 젊은 근육들이기 때문에 강도 자체는 단기간에 굉장히 세게 올 수 있지만 회복 같은 경우는 노년층들보다는 조금 더 잘 단기간에 올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MR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을 볼 수 있는 이제 최고의 검사이긴 해요. 다만 수십만 원은 호가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당연히 이제 MRI라는 검사를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망설여지시고 부담이 되시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평소 때는 그냥 단순히 허리만 아팠는데 갑자기 다리 쪽으로 뭔가 찌릿하고 내려가면서 뭔가 감각이 이상한 것 같다, 아니면 내 살이 아닌 것 같다, 내지는 뭔가 발목이 잘 안 굽혀진다, 아니면 무릎이 잘 안 굽혀진다 등 주관적으로 느꼈을 때 힘이 잘 안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 꼭 주변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밀검사 MRI를 해보셔야 돼요. 이것도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사실 옛날에는 조금 시술이랑 수술의 경계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술 같은 경우에는 국소마취로 진행을 하고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신마취로 진행을 하는 경우로 대부분 나눠서 했어요. 요즘은 이 시술과 수술의 경계가 조금 불분명해졌어요. 왜냐?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저희가 이제 허리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특히 고령 환자분들, 전신 마취에 좀 신체적인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내시경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 뚫는 데만 못 느끼게 해드리고 수면 마취로 해서 같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전신 마취를 꼭 하진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조금 시술이랑 수술을 더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수술의 정확한 정의는 뭐 마취를 어떻게 하든 몸 안에 들어가서 이 몸의 구조적 변경을 하는 것, 그것을 수술이라고 정의를 하면 비교적 다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옛날처럼 필요한 만큼 뼈도 안전한 만큼 갈고 안에 있는 디스크도 빼내고 필요한 인대들도 좀 뜯어내고, 그래서 공간도 확장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전신 마취가 아니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요. 제가 또 하는 시술 중에서 제일 간단하게는 제 외래 옆방에서 외래 중간중간 이제 환자분들 많이 놔드리는 신경주사. 신경주사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아프신 부위, 그다음에 어떻게 아픈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하는 방법과 약제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뭐 저희 병원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주사를 맞으실 때는 꼭 전문의, 주치의와 상담을 하신 후에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서 꼭 맞으셨으면 좋겠고요. 수술방에서 하지만 이제 국소마취로만 진행을 하는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풍선 확장술, 이런 것들도 우리 이제 시술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몸 안에 들어가서 구조물을 변경하는 건 아니고요. 안쪽에서 직접 들어가서 뭐 신경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 약을 뿌리는 시술의 정의에 부합하겠습니다. 이대로 계속 신경이 서서히 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요 구멍을 통해서 요 기구를 밀어 넣어서 이렇게 이제 앞에 기구가 움직이거든요.